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IT, 오늘 렉처 노트 사용법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 갤럭시 위드 AS 펜, 이 녀석 8.0인치짜리 잘 구매했다라는 의견 주시기도 했었고요. 어떤 노트를 사용하는지 정말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렉처 노트, 정말 저를 따라 하시면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이야기 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 고수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요, 그 밑에다가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로다가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낫다 라는 식으로 달아주시게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하고 가장 쉬운 이야기만 드릴 거예요. 자, 렉처노트, 저는 지금 무료 버전이 아니라 유료 버전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근데 유료 버전하고 무료 버전은 크게 차이가 없고 금액도 큰 차이가 없으니까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무료 버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유료 버전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렉처노트 먼저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세팅하셔야 되는 거는 오른쪽 위에 눌러보시면은요, 이 부분 누르시면은 설정 메뉴라고 나옵니다. 설정 메뉴는 한 번 세팅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건드리지 마세요. 귀찮습니다. 그냥 한 번만 계속 설정해 놓는 걸로 하시고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입력 한번 들어가 보죠. 입력 들어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앞에 있는 부분 보시면서 일단은 따라하세요. 스타일러스 사용하기 체크 표시해 놓으시면 되고요. 쭉 내려가서 버튼 사용하기, 한 손가락 이어가기 쭉쭉 있죠. 네, 이 중에서 꼭 하셔야 되는 거, 이 밑에 있는 부분 필터 입력 설정입니다. 필터 입력 설정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상단에 입력 필터 적용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스타일러스 들어올리기 적용 버튼 눌러주시고요. 삽입키 골레이 필터 적용이라고 하는 거를 이거 마음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약간 글씨에 쓸 때 너무 날카롭지 않고 뭉툭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갤럭시 노트에 썼을 때는 너무 날카롭고 뾰족해서 저한테는 좀 안 어울린다는 얘기를 했었죠.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저는 11 정도로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필터 입력 설정 건드려 주시고요. 자, 두 번째 가보죠.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도 건드릴 게 많이 없어요. 전 다크 모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두운 테마를 사용을 했고, 다음 위치 화면 유지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줌 레벨을 표시하는 것들, 이런 설정 해놨습니다. 헛갈린다 싶으시면 중간에 멈추신 다음에 요 그대로 설정을 따라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가죠. 메뉴 버튼 보시면은 앱의 런처 아이콘 사용하는 메뉴들이 있죠. 자, 지우개 아이콘부터 시작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지우는 메뉴 여기 있습니다. 메뉴가 상단에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서 필요 없는 것들을 빼서 좀 가볍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 필요 없으면 더하고 빼시면 되니까 한 번씩만 해보시면 될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요. 메뉴 부분까지 갔죠? 동작 가보겠습니다. 동작 메뉴에 대한 것들, 칠판으로 할 거냐, 자동 칠판으로 할 거냐, 사용 속도에 민감하고 쓸 거냐, 속도 민감도를 설정할 것이냐, 이거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입력감도 설정은 29 정도로 했고요. 불투명도는 95% 정도로 맞춰놨습니다. 다시 가보죠. 지우개 설정 같은 것들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큰 아이콘 사용하기, 반투명 아이콘 사용하기, 쭉. 이 부분은 저는 거의 안 건드렸어요. 거의 안 건드리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줌 기능 활성화 유지에 대한 것들, 볼륨키 사용하는 것들, 브록 페이지 정하는 것들, 디스플레이 줌바. 한번 제가 체크해 놓은 거 보시라고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 도구 메뉴 한번 가보죠. 도구 메뉴에 가시면은요, 연필 도구 사용자, 사용자 정의 연필의 더블 클릭 허용, 신속한 사용자 어쩌고 있죠. 요 쭉쭉쭉쭉 봐주세요. 봐주시고 이번에 가족에 대한 부분들. 자, 가져온 페이지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노트를 가져왔을 테니까 이 부분보다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 있으실 거는 요건 체크하셔야 됩니다. 갈려진 노트에서 이미지 가져오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요 PDF 가져오기 설정을 한번 해주시면 좋아요. 저는 렉처 노트에서 PDF를 편집하는 걸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선택할 수 있는 페이지 표시, 여러 페이지 가져오기, 흰색 배경의 렌더링, 출력 비율을 유지하는 것들, 자동 회전, 이런 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특히 여러 페이지 가져오기를 체크해 놓으셔야지만 많은 장수의 페이지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PDF 부분은 여기서 설정을 한다. 가져오기에서요. 자, 내보내기 기능도 있죠.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 드릴게요. 위에 거 두 가지 주의하시면 됩니다. 공유 중인 페이지의 용지의 배경을 포함시킬 거냐, 아니면 공유 중인 페이지의 용지의 패턴을 포함시킬 거냐. 이건 패턴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요. 내보내기 설정 메뉴에서 여러분들 혹시 네버노트 쓰고 계시거나 원노트 쓰고 계시거나 로그인 하시고 난 다음에 파일을 보내는 기능 가능합니다. 저장하기 버튼 따로 볼 거 없겠죠? 여기 크게 안 건드리는 버튼들이고요. 검색에 대한 것들, 위젯에 대한 것들, 확장 프로그램, 백업 및 복원 굳이 안 건드리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사용하는 쪽으로 넘어갈게요. 기본적인 설정을 끝내셨으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있는데, 지금 노트북 보드라는 게 첫 화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트들이 쌓여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봐볼 만한 거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위에 더하기 표시를 누르면은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은요, 노트북 설정에 대한 메뉴가 나옵니다. 자, 새로운 노트북이 있고 폴더가 있어요. 위에 거 두 가지 한번 설명할게요. 밑에 건 빨리 하는 거니까.
새로운 노트북을 만들면은요, 이게 노트북입니다. 제가 시간관리 다이어리가 있고요, 테스트가 있죠, 책 관련 아이디어 정리가 있어요. 이게 하나하나의 노트북 공책 한 권을 만들었다고요. 이 폴더라는 건 뭐냐? 폴더를 만들고서 만들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보세요. 끄적 노트가 있고 여행이라는 노트겠죠? 이건 폴더예요. 여행 폴더, 요 테두리 끈 보이시죠? 여행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만 여행과 상하이 여행이라 그래서 지금 노트북이 또 두 개가 보이는 겁니다. 노트북 안에는 각각의 노트가 들어 있겠죠.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제 더하기 표시를 누르고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 거는 새로운 노트북입니다. 새로운 노트북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설정 메뉴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헷갈려요. 도대체 뭘 눌러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게 되는데, 이거 역시도 크게 어렵지 않고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씩 봐보죠. 템플릿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템플릿 사용하기인데 이거 안 하셔도 되고요. 느낌표 들어왔네요. 중요한 거죠. 이름은 무조건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다가는 테스트 2라고 한번 쳐볼게요. 종이의 크기 결정하는 것들 그냥 놔두셔도 되고요. 이제 보셔야 되는 거 종이 패턴입니다. 요것 때문에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패턴 부분을 잠깐 볼게요. 패턴을 보게 되면은 보시게 되면은요, 무지가 있죠? 지금 무지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는 겁니다. 종이에 무지 들어간 거, 자, 줄이 쳐졌죠? 가로줄이 좀 쳐졌어요. 그리고서 체크무늬를 누르게 되면 말 그대로 체크무늬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부분 바뀌었죠? 지금 저는 체크무늬를 넣어놨어요. 줄이 쳐진을 넣어놨어요. 무늬를 넣어놨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건 체크무늬입니다. 근데 이렇게 썼었을 때 패턴 크기라는 거 결정이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 지금 제가 패턴을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것 따라 이 부분이 달라지거든요.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지금 제가 패턴의 크기를 바꾸게 되니까 좀 다르게 보였어요. 패턴 크기 늘렸다가 네. 이건 뭐 60 정도, 68 그 정도로만 설정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 나는 크게 쓰는 게 좋아, 그냥 끔찍끔찍하게 컸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 크게 하셔도 됩니다. 커버 색상에 대한 것들은 요거로 얘기합니다. 색상 바뀌는 거 보이죠? 바뀌었고요. 테스트 2라고 쓰는 거 들어가 있고요. 종이 색상을 바꾸는 것도 역시 무슨 색으로 할 거냐인데, 종이색을 굳이 까만색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으니까 하얀 색깔 정도 해주시면 될 거고, 패턴 색상이라는 건 이제 파랗게 줄이 쳐져 있는 걸 얘기하느냐, 진해졌죠? 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연하게 해놓으실 경우에는 이런 정도 세팅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노트북 설정이 끝났으면은요, 생성하기가 있고, 생성하기 및 열기가 있습니다. 열어보죠. 생성하기 및 열기를 제가 열었어요. 그럼 만들어졌죠. 끝입니다. 이번에부터 이제 노트 사용하는 걸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죠. 자, 노트를 한번 사용해 봅시다. 이 위에 있는 것들이 메뉴입니다. 아까 전에 메뉴를 넣고 뺄 수 있는 기능들이 있었죠. 그게 다 여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렉처 노트는요, 그냥 여기 위에다가 글씨를 쓰시면 됩니다. 팜레스트 당연히 대고 써도 되겠죠. 그냥 글씨를 쓰시면 돼요. 잘 써지는 편이죠.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써지는 편인데, 이제 설정을 좀 바꿔줄 게 뭐 있냐, 대표적인 거 그냥 두 가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첫 번째, 왼쪽 위에 요게 지금 연필 모양이죠. 얘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기본 펜이 있고, 전 옐로 형광을 넣어놨고 세필을 넣어놨고 레드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펜들을 등록해서 쓰는 개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보통 아이패드나 이런 류에서는 미리 세팅된 값만 쓰고서 글꼴하고 크기만 결정하시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건 직접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쉬워요. 자, 보세요. 밑에 보시면은 지금 사용자 정의 연필 7에서 12, 13에서 18까지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총 18개의 펜을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굳이 이렇게 많이 해놓진 않았어요. 표준 연필도 물론 있고요. 이 상태는 그러면은 1번부터 6번까지의 지금 셀에 들어와 있는 거죠.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기본 펜으로 되어져 있는 설정이 있는데, 이번엔 정의 7에서 12를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은 바뀌었죠? 다시 또 13에서 18 바뀌었네요. 사용자 정의 연필 13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어떤 정의도 아는 거거든요. 얘를 한번 바꿔볼게요. 밑에 내려가셔갖고 사용자 정의 연필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얘를 들어가 보시면은요, 바뀌었어요. 여기 지금 13번째 연필을 어떤 색을 지정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13번째 연필을요, 까만색으로, 빨간색, 다른 색 한번 해보죠. 그래요. 이 색깔. 진한 파란 색깔로 바꿨어요. 바꾸는 것들 있죠. 그러면 또 결정할 수 있는 거는 길이죠. 길이는 요걸로 합니다. 굵기로 봐야겠네요. 지금 부분 바뀌는 거 보이시죠? 선의 폭, 요 정도. 가느다는 거 원하시면 완전히 가늘게. 일단 굵게 한번 해볼게요. 불투명도 잘 표현해주세요. 자, 불투명해졌죠? 진해졌습니다. 이 불투명도 진해지는 것들 우선 이 상태로 놓고, 곡선을 부드럽게 할 거냐, 엄청 부드럽게 할 거냐, 아니면 부드럽지 않고 날카롭게 할 거냐, 이 정도만 해보죠.
자, 이 상태에서요, 뭐 속도에 민감한, 방향에 민감한, 뭐 연필 끝이 뭉툭함, 다른 색상의 뒤에 그림 기능들이 있는데 일단은 무시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자 정의 연필 13을 했어요. 그리고 얘가 헷갈리기 쉬우니까 글씨를 바꾸는 겁니다. 굵은 굵은 블루. 굳이 영어로 쓰네. 자, 이렇게 썼죠? 굵은 블루라고 썼습니다. 그 변경의 버튼을 눌렀어요. 됐네요. 바뀐 겁니다. 보세요. 굵은 블루가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럼 글씨 써볼게요. 이제 굵은 블루 설정이 됐어요. 깔끔하네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 보시면은 다시 해볼까요? 설정 메뉴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엔 형광펜을 제가 만들어 볼게요. 똑같아요. 이번 사용자 정의 연필 14를 바꿀 겁니다. 14로 바꿔놓고 나서 다시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사용자 정의 연필 설정을 갑니다. 설정에 갔으면 지금 14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면 되는데, 이름부터 바꿔볼까요? 예, 형광펜의 색깔을요, 이번에는 노란색, 노란, 형광으로 바꿔볼게요. 완료 버튼 눌렀죠. 형광펜이 얇으면 안 되잖아요. 두꺼워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한번 두껍게 한번 해주고요. 색상 노란색이니까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죠. 노란색? 이걸로 한번 해보죠. 자, 불투명도가 중요하겠죠. 불투명도를 진하게 하면 글씨가 안 보여요. 요 정도. 약간 불투명하게. 그래야지만 좀 색연필 칠하거나 우리가 형광펜을 칠하는 맛이 좀 나겠죠. 자, 밑에 하나 더 해주셔야 되는 거, 연필 끝을 뭉툭하게. 형광펜이니까 뭉툭하게 한번 합니다. 뭉툭하게 한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필은 다른 색상의 뒤에 그림, A 연필 있고 그 뒤에 레이어를 놓는 거죠. 자, 이 상태가 됐어요. 변경의 버튼 누릅니다. 됐네요. 한번 해볼게요. 형광펜이 지금 된 상태죠. 보셨죠? 형광펜이 있습니다. 형광펜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전에 저희가 뒤에다가 설정을 해놨거든요. 자, 블루라고 하는 글씨가 앞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형광펜을 지금 제가 글씨에 뒤에 쓰라고 했었어요. 뒤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놨으면 여기 위에 겹쳐게 써졌을 거예요. 자, 이게 형광펜을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계속 한번 해보죠. 표준연필 레이어 보색 설정 나머지 안 하셔도 돼요. 이 상태로만 유지를 하시면 되고, 이제 지우개는 옆에 있어요. 이게 지우는 겁니다. 지우는 거 지워지죠. 근데 지우개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게 한 번 더 누르시면 극초 미세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두꺼운까지 있습니다. 나머지 레이어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 상태에서 지울 수가 있더라. 자, 여기까지만 쓰시게 되면은 평소에 그냥 노트처럼 쓰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 메뉴는요, 이거는 이제 자판에 입력하게 되는 메뉴인데 솔직히 키보드 모드는 좀 별로예요. 자, 되돌리기 메뉴 여기 있고요. 이 버튼 페이지 넘길 때 쓰는 겁니다. 꾹 누르고 있으면은요, 손모드 설정이라는 메뉴가 나와요. 자, 옆에 이렇게 이걸 저도 몰라 헷갈렸었는데 위에 보이시죠? 메뉴가 좀 더 있습니다. 옆으로 살짝 미시면은 더 많은 메뉴들이 나와요. 자, 노트를 더할 때 이거 알려주신 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1페이지에 제가 있기 때문에 더하기 표시를 누르시면은요, 두 번째 페이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위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첫 번째 페이지고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져 있죠. 주민 주마우스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손가락으로 오므렸었을 때, 손가락을 펼쳤을 때, 아 근데 나는 좀 주민 되는 게 싫다, 그냥 여기다 쓸래 하시는 분들은요, 자, 오른쪽 위에 점세기 버튼 있어요. 얘를 누르시면 지금 줌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얘를 제가 체크를 풀어볼게요. 그럼 고정이 됐어요. 고정이 돼서 줌이 안 되죠. 예, 줌을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시 보죠. 나머지 메뉴를 보시게 되는데 적당한 너비랑 적당한 높이가 있거든요. 이게 저한테 정말 필요했던 기능입니다. 지금 글씨를 보다시피 노트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저는 옆으로 넘기면서 좀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노트가 이렇게, 노트가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럴 때 쓰시는 게 이 부분이에요. 적당한 너비고요. 이게 적당한 너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를 적당한 높이로 바꾸잖아요. 높이. 이제 제가 옆으로 밀면 옆에 있어요. 아시겠죠, 의미? 네,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더라. 그럼 옆에 이어져서 쓸 수 있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중요한 거 얘기 드릴게요. 레이어 설명을 좀 드릴게요. 레이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포토샵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익숙한 기능인데, 이제 레이어라고 하는 종이 한 장 위에다가 저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 한 장에 있는 걸 지우면 같이 지워지는데, 이제 그러실 때 있잖아요. PDF를 갖고 온다라든지 아니면은 이미지를 갖고 왔을 때 쓸 수 있는 좋은 기능입니다. 자, 보여드리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레이어를 추가를 하나 할게요. 추가. 레이어가 추가가 됐습니다. 레이어가 1번 있고 2번 있는데 지금 레이어 1에서 작업했던 거거든요. 이번에 레이어 2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누르고서 가져오기를 누를 겁니다.
자, 제가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지를 가지고 오신 다음에요. 여기 삭제하는 버튼이 있고 이미지 방향을 바꾸는 방법이고요. 이게 이미지 어디다가 둘 거냐 위치를 잡고 난 다음에 이 표시를 눌러야지만 이미지가 등록이 돼요. 이미지가 등록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글씨를 쓸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제가 빨간색으로다가 표시를 할 거예요. 표시를 아이폰은 이렇게 이동이 되는구나 라고 표시를 했어요. 잘못 썼어요. 화살표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지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우기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지우시잖아요. 아시겠죠? 네, 글씨하고요, 텍스트하고 지금 이미지가 같이 지워져요. 지우시게 되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건 되돌리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때 쓰는 게 바로 레이어입니다. 레이어는 지금 첫 번째 종이 위에다가 저희가 이미지를 붙였어요.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레이어를 지금 1에서 작업했는데 2에서 작업할 거예요. 자, 2에서 작업하겠으면 종이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얇게. 그 상태에서 제가 다시 선택을 하고 나서 표시를 해서 별표를 합니다. 지우고 싶어요. 지워볼게요. 지금 레이어 2라는 거 계속 봐주세요. 지우게 되면은 이번엔 레이어 위에 있는 텍스트가 지워지고 밑에 건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레이어의 표시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어떤 걸 할 거냐? 이미지 가져오기가 있고요. PDF 가져오기가 있고요. 에버노트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에버노트 내보내기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전 이것 때문에 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하나 만들고 난 다음에 에버노트 내보내시잖아요. 그러면 에버노트에 그대로 노트북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엄청나게 괜찮더라고요.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은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에버노트로 내보내기라는 버튼을 눌러볼게요. 누르고서 기다립니다. 노트북 파일 작성하기가 있죠? 이를 위해선 미리 에버노트에 로그인해 놓으신 상태여야 돼요. 자, 기다리면 페인지 파일의 쓰기가 끝나고 50%에서 100%까지 가서 끝났어요. 끝나고 난 상태에서 이 프로젝트 노트 저장이 끝나면 제 에버노트엔 뭐라고 뜨게 되느냐? 자, 제 에버노트엔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테스트2라고 하는 노트북 만들었던 이런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썼던 내용들이죠. 네, 이렇게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 양식까지도 가져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장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렉처노트 노트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한 달에 하나씩은 다 이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착착착 에버노트에 제 노트가 백업이 될 수 있거든요. 다시 돌아가 보죠. 자, 여기까지 해서 렉처노트의 기본적인 기능 설명은 끝났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작성하시다 보면은 그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지금 이게 1페이지고 이게 2페이지인데요. 중간에 페이지를 하나 끼워 놓고 싶어요. 이럴 때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잘 보세요. 이쪽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바꿔가지고 이 표시 있죠? 이 표시를 넣으시면 되더라고요. 넣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삽입하면서 지금 첫 번째 페이지 옆에 1번이죠? 네, 여기 2번이네요. 중간에 3번이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꽤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노트 with AS 펜 A8.0 with S 펜 이거 자체가 그냥 노트를 들고 다니는 것처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을 갈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요. 어느 여행을 가든지 간에 가고 싶은 곳들에 대해서 뭘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그냥 이미지를 떼다가 붙이는 형식으로 좀 쓰고 있어요. 렉처 노트 이 정도만 사용하셔도 사실 충분하실 것 같아요.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이 정도를 사용하시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일매일 여기에다가 뭔가를 노트를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테스트 노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그냥 생각하고 끄적거릴 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여기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기록을 남기시면 되니까요. 핵심은 그거죠. 기록을 언제나. 자, 언제나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일단 손에 맞는 펜을 쓰시는 게 좋고요. 세팅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서 기록을 남기고 저장을 하고 이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렉처노트 이거 외에도 저보다 훨씬 더 잘 쓰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제일 처음에 갤럭시 탭 시리즈를 사놓고 나서 아이패드 썼던 분들이 많이 절망하시거든요. 아이패드는 정말 좋은 노트 앱이 많은데 왜 이렇게 없는 거야? 근데 다른 거 그냥 고민하면 쓰지 마시고요. 렉처 노트 정도면 충분하자 라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물론 이게 100% 완벽하진 않습니다. 제일 나쁜 점 중에 하나가요. PDF가 열리기는 하는데 좀 느리게 열려요. 그리고 거기 위에 필기라는 것도 제대로 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었던 다른 앱들이 있으니까 이런 앱에 대한 것들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재밌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시죠? 영상이 재밌고 좋으셨다고 한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제품들하고요. 더 재밌는 IT에 대한 소식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